행복하다 말하는 이 순간이 행복한 거야. 아름다운 행복을 말하다. 라는 글을 급하게 올렸네요. 좋은 글입니다. 고마워. 다들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마저 다른 주제로 돌리고 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피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이제 자리를 지켜주고 본인은 부담스러워서 힘들어 하는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보통은 그런 얘기를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면 아니 나는 뭔가 핑계 대는 게 싫어서 그냥 얘기해요. 우리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누자던가. 지금은 내가 어 그런 식으로 둘러대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반대로 또 만나서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힘을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기분 좋은 대화? 말하면 편해지는 대화?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서로의 주파수가 잘 맞아서 별말 없어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편해지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면 또 거기에 물꼬리 펴서 한없이 얘기하다가 공통점이 많은 거겠죠.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잡다한 이야기도 서로 깔깔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목이 갈라지지? 맞아. 되게 오래된 친구. 나를 굉장히 잘 아는 친구.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친구가 내가 연애를 하게 되면 가끔은 말이야. 연애 대상한테 벽이 되기도 해. 안경 잠깐 닦았어. 그런 경험이 있었냐고? 음, 음. 있었습니다. 음. 근데 진짜 누군가를 오롯이 봐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챙겨주고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런 거 없다고
친구잖아. 이런 관계에서도 막상 본인한테 왔던 관심들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순간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나 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 그쵸? 맞아요. 내 마음, 내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좀 재밌는 건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그런 게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많은 걸 겪게 되면 될수록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나이 얘기를 조금 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해한다. 반대로 또 어릴 때는 뭔가 그렇지 않나요? 맞아. 친구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미워하고 진짜 친한 가족의 평소 이제 친남배 같은 사이가 아니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결혼을 해도 서운한 서운함 그런 게 있어. 서연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질투 아닌 질투 이런 게 가장 많이 티가 나는 게 딸 바보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낼 때이지 않을까. 가장 원색적인 질투를 보이지 않나? 응? 네가 감히 내 딸을 가져가? 참지 못해. 용서 못하겠어. 말로는 우리 딸 보내야지. 다 컸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쩜 그 배우자를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할 수도 있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딸 바보 아빠들은 딸이 시집을 보내면 그러지 않나요? 그 사위가 좋아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딸이 편안하게 있기를 행복하길 바래서 딸 보고 뭐 더 챙겨주지. 사위는 아마 눈에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아빠가 절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집에 아빠의 심정은 이런 게 아닐까. 딸이 시집을 했어. 오케이 인정.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납득까지 했다. 그럼 사위는 어떻게 바라볼까? 집에 로봇 청소기 다음 또 다른 청소기로 볼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요?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다행이지만 그 진짜 표현 F 감성을 지닌 아버지가 보통 그러죠. 그래도 표현의 차이지 마음은 모든 아빠는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딸이 물론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딸보다 사위를 세상 세상 영웅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준 히어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집안을 구해준 영웅이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아빠는 보통 가져가게 AS는 없단다. 그리고 우리 집은 절대 안 찾아와도 되니 명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렴.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런 거겠죠? 그런 딸도 설령 그런 딸도 막상 시집 가서 이제 내가 겪은 건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 TV 프로그램 보면 왜 육아하다가 힘들면 부모가 먼저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지만 대리 경험을 영상을나 프로그램 TV를 보면서 간접 경험 정도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봐요.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 대학생, 초년생일 때 굉장히 그때는 스스로가 뽐내기 위해서 옷차림이나 이제 이성에 굉장히 눈뜨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자기 몸가짐, 몸 상태를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물론 나이 들어도 체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만큼 과하거나 뭔가 이성에게 잘 보이는 용도로 패션 이런 거에 과하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깔끔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그런 소리 듣는 기준은 어쩌면 외모보다는 분위기는 풍기는 분위기나 깔끔한 정도가 아닐까. 물론 하고 다니는 옷도 너무 젊게 이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입는 것도 어색하지만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입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패션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깔끔하고 멋있게 입으면 사실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입은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가 아니라 인식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을 때 특히나 이제 새 옷을 샀을 때
그게 명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어깨가 펴지는 느낌? 좀 더 내가 멋있어졌다, 이뻐졌다라는 느낌 받아보셨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내 몸에 걸치는 거겠죠? 네, 핏이 중요한 거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옷발이 맞는 잘 맞는 몸매, 옷이 잘 먹는 키, 몸 이런 것도 분명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몸이 뚱뚱하고 키가 작고 체격이 너무 말라서 그런다고 한들 자기 몸에 안 어울리는 옷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조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옷을 뭐 사회적 언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명품 그런 거 있어요. 물론 명품 좋죠. 옷 소재나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명품이 아닌 브랜드랑 차별된 튼튼함도 있고 왜 명품이 명품이라 불리는지 그런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명품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글들이나 말들이 있는데 사실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인지 아닌지는 우린 몰라요. 실제로 그런 명품들을 몸에 걸치고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명품에 꽂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명품을 걸치고 입고 나간 사람은 그 명품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반면에 멋있는 사람은요. 그런 명품이 없더라도 진짜 일반 대중적인 브랜드나 심지어 브랜드가 아닌 평범한 티셔츠 하나를 입더라도 단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뭐냐면 말하는 거, 어떤 행동, 태도, 다른 사람한테 보지 못했던 뭔가가 발견할 때 좀 특별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죠. 유행 따라 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있어 보여. 우아해 보이거나 단아해 보이거나 멋스럽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본인 건강 관리를 잘한다. 몸이 아프면 얼굴에 티가 나요. 혈색이 안 좋거나 건강해 보이지 않고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프거나 약해지면 가장 사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짜증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볼 수가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내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내 몸은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에너지를 내 몸에 치료하는 데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 외에 불필요한 이상한 생각들 하는 것조차 나한테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겉으로 보이는 건 짜증을 내고 있는 내 모습,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혈색, 약해지는 나, 그리고 그게 빨리 치료가 안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죠. 그리고 나 아파서 감기 걸려서 3kg 빠졌어.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자랑이라고 친구들한테 나 감기 걸렸는데 3kg 빠졌다. 신기하죠? 이러지 말라고. 아프지 마요.